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네,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험 끝나고 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대비를 하다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다 보면 시험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니까 바로 시험 대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마다 서술형 비중이 많이 줄긴 했어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술형 비중을 높여서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100%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뭐 한 20%, 그 다음에 50%, 100%인 학교들도 간혹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문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수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서술형까지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재량에 맡긴다라는 그런 공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서술형으로 보든 객관식으로 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차피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서술형 평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술형 평가를 안 본다고 해서 좀 편하다, 그냥 무난히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학부모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그쪽 학교는 이제 서술형 비중을 조금 더서 테스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문제집으로 준비를 해야 효과적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것도 그렇고 시중에 나가면 서술형 문제집이라고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점 같은 것들은 정확한 거는 교과서에 준하게끔 되어 있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 설령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답안지를 보시면 서술형 배점란이 정확히 기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보시고,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문제량이 좀 작아서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틀에 맞게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을 출제를 하게 되면 문제 난이도는 솔직히 조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A급이나 블랙 라벨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센 B 단계이거나 일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서술형 답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그러니까 채점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채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문제 난이도는 좀 쉽고 간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할 때는 너무 어려운 심한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유형서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노트에다 풀이 과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과정 말고 답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뭐 학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1 과외가 아닌 이상 일일이 노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중학생 정도 혹은 자기주도 학습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답안지를 보는 거에 너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답안지를 보는 건 굉장히 금기시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학생이 답안지를 본다는 건 굉장히 불손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생이 됐다면 내가 맞은 문제를 그냥 찍어서 맞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린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 할 수 있을 건지는 답안지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서술형을 채점하는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준하게끔 문제집의 답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은 줄여도 되고 어떤 부분은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심화 문제를 집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 개념이라든지 개념서를 풀면서 어렵지 않은 문제를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 때문에 서술형이 조금 축소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시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분명히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수능도 서술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7년마다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어서 고교 학점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술형 비중은 높일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단답형으로 점수를 딱딱 자르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목이든 선원수령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늘 강조드렸던 문해력, 책을 읽어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계에 있어서도 그냥 답만 맞는다 혹은 내가 알기만 한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지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지금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그 과정에서 풀이 과정에서 내가 뭐 잘못하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노트 관리 같은 거 잘하거든요. 노트 정리도 잘하고 이런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량은 예전보다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 역시도 저희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말고사가 또 빨리 닥치거든요. 기말고사 때 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가 국영, 수, 과학 이렇게 4과목을 보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 빠지고 3과목 정도 봤었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과목들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이라도 지금 좀 일찍 탄탄하게 해놓으면 나머지 시간대 암기 과목 위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중간고사 결과에 만족하든 혹은 아쉬움이 있든 바로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했다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심화 문제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을 하되 선원수령,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